네, 안녕하세요. 중수투자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좀 바닥이 어디서 나올지 그 바닥의 신호들 그리고 바닥의 어떤 사건들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벤트들에서 좀 얘기를 해보고 뭐 그런 질문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최근에 외국인들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조금 외국인 매도세가 약간 좀 줄긴 했는데 이게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는데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또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외국인 매도세와 개인의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주가 하락과 외국인 매도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다들 아시다시피 코스닥, 코스피 뭐 너나 할 거 없이 특히 이제 코스피가 심하긴 한데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제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뭐 1조를 넘게 판 적도 있고 뭐 9천억까지 좀 떨어졌다가 최근에는 약간 좀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도 거의 6천억까지 계속해서 이제 일괄적으로 약간 굉장히 기계적으로 매도를 한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장중에도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뭐 등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관되게 쭉 계속 매도를 해요. 그러니까 정말 기계적인 그런 매도세가 꾸준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급등락이 이제 심한데 계속해서 외국인이 매도를 하면은 사실은 하방 압력에 대한 그런 압박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코스피를 보게 되면 외국인이 매도가 계속되면서 하락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근데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느냐? 외국인 매도세가 되면 무조건 하락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어떤 분께서 수급이 그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 엄청난 폭등을 보였다. 그래서 상식과는 좀 다르다. 환율 때문인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외국인 매도세가 많으면은 그 날로 따지면은 당연히 하방 압력이 강해져가지고 하락할 가능성이 많은 거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은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지만요. 근데 이게 무슨 뭐 수학 공식처럼 외국인이 매도를 하면은 무조건 지수가 하락을 하고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은 지수가 상승을 한다. 이게 딱 떨어지지 않는 것이 이 지수의 흐름에는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어떤 주식의 그 펀더멘탈 말고 주식은 심리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어떤 심리적인 부분 때문에 이렇게 급등락과 외국인 매매 동향과는 다른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난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 예를 보여준 것이 저번 주 이제 목요일 날 지수가 13%까지 하락을 했던 날이 아주 전형적인데 사실 외국인의 매도세랑 그 어떤 매수세의 크기는 좀 비슷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느냐? 코스피랑 코스닥 둘 다 양시장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느냐? 첫 번째는 당연히 환율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빠졌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알죠. 그 환율이 거의 이제 1,300원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환율이 상승을 하게 되면 당연히 외국인 자본이 이탈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더 상승한다는 우려감 때문에 주식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수가 이렇게 많이 하락한 측면도 있었고 지수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반대 매매에 대한 우려라든가 그런 어떤 개인의 매도세가 더 더해져 가지고 이게 지금 원래 예정대로 원래 한 3%에서 4% 정도 하락을 했어야 이제 정상적이었던 시장이 좀 비이성적으로 움직이면서 개인의 매도세가 더해지면서 같이 엄청나게 폭락을 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돌아오면은 그때부터 다시 주식을 매수를 할 것이다. 뭐 개인의 매수세가 꺾여야 주식을 매수를 할 것이다.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좀 불확실한 그런 수치라고 보는 것이 이 외국인이 매수가 돌아온다고 해가지고 지수가 100% 반등할지는 또 이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의 그 보조 지표로서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아주 신뢰할 만한 100% 신뢰할 만한 사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외국인의 매매 동향은 살펴야겠지만 이게 어떤 절대적인 수치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바닥은 언제쯤 나오냐, 어디쯤 나오냐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세 가지 조건, 신용잔고, 그리고 매도세와 매수세,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신용잔고는 사실 조건은 거의 다 만족을 했어요. 지금, 금요일에도 엄청나게 신용이 많이 빠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목요일에도 신용이 많이 털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신용잔고가 거의 다 털리고 지금 4조 대 코스닥 기준으로 4조 이하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많이 그 정도로 떨어진다면은 아주 그 반대 매매 때문에 하락을 하는 그런 폭락장은 조금 없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결국에는 그 더 팔 사람, 매도세가 이제 줄어야 되는데 이 매도세가 줄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앞으로 추가적인 악재가 나올 것인지 그리고 그 악재들이 좀 현실화될 가능성이 좀 높다면은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계속해서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당연히 미국의 어떤 확진자 수 증가라든가 그리고 실물 경제가 그 악화가 되면서 그런 지표들이 나오는 시점들이 앞으로 다가올 것이고 아직 어느 정도 떨어질지 눈으로 보여진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유럽의 재정 문제, 특히 이탈리아 쪽에서 재정 문제들이 부각이 될 가능성들이 좀 높기 때문에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불확실성이 아직은 충분히 반영됐다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지수가 물론 굉장히 많이 하락은 했지만 지금 그 전체 하락, 전체 악재의 기준을 좀 보았을 때 반절 내지는 한 3분의 2 정도만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따지면은 아직 추가적으로 나올 악재들이 있고 그렇게 추가적으로 나올 악재들이 있다면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 지수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 증시인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지금 1분기랑 2분기에 어떻게 나타날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골드만삭스에서는 1분기가 마이너스 6%를 기록을 할 것이고 2분기에는 마이너스 24% 정도를 기록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 정도면은 거의 2008년 금융위기 정도보다 더 심한 그런 GDP 하락이라고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24%가 아직 그 현실화되지 않았고 지금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을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으로 하방에 대해서는 좀 대비를 해야 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마이너스 24%가 현실화되고 주가에 또 충분히 반영이 된다면은 다시 이제 상승의 그 반등 가능성도 높아지는 시점이 조금씩은 다가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골드만삭스에서도 하반기에는 회복이 되기 시작해서 3분기에는 12%, 4분기에는 10%의 성장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니까 지금 그 어떻게 보면은 좀 V자 반등도 기대를 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그 V자 반등의 그 마지막 꼭지점이 아직 나왔느냐, 아직 나왔는지 나오지 않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외국인 매도세가 주가의 하락에 어느 정도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주가의 그 상승과 하락에는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 예를 들어서 신용장고라든지 심리라든지 환율 같은 그런 다양한 요소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외국인 매매 동향이 절대적인 수치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바닥이 어디일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제 예상으로는 2분기의 그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찍히는 그 시점, 그러니까 한 번 정도의 폭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 폭락 뒤에는 다시 반등의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좀 염두를 해두고 그런 시나리오를 기초로 해서 좀 매매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